네, 사사건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김봉현은 어디에 있을까? 이 재판 앞둔 피의자가 어떻게 종적을 이렇게 감출 수 있었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봉현 이 이름 오랜만에 거론돼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라임 사태가 어떤 건지 그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이 한 1조 6천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산 신청을 하면서 라임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5년 그 무렵까지는 국내 사모펀드 투자 회사들이 49인 이하 비공개 투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무렵쯤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그 규제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 200억 원에서 시작된 회사가 그 이후에 막 돈을 급속도로 불리면서 투자 수익률을 많이 낸다고 하는 얘기가 또 소문처럼 번지면서 마지막에는 한 5조 원 이상까지 자본금을 불립니다. 야, 5조. 그 돈을 이제 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예를 들면 부실한 코스닥 상장사나 이런 데에서 뭐 채권을 사채를 그냥 막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펀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무역 금융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를 했다 돈을 날려먹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잔고를 살펴보니까 190억 정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5조가요? 예. 그러니까 그 돈밖에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근데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임 자산 운영이 아니라 스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을 맡았어요. 근데 그 스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4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걸 라임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억 원을 가지고 간 다음에 그중에 192억 원을 먼저 횡령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수원여객이나 아니면은 제한군인의 상조회사를 사서 거기서 또 횡령을 합니다. 그래서 횡령한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000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회장. 자, 그런데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사가 뭐 징역 몇 년 뭐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재판부에 그거 하는 날 1시간 30분 앞두고 갑자기 종적을 감췄어요. 팔당대교 인근에서 뭐 지금 이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지금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방이 묘연한데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보증금 3억, 전자발찌 착용,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 9월하고 10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그래요. 네. 그때 만약에 횡령 10억 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였는데 구속영장을 받아줬더라면 좀 도주를 못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법원의 책임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적해버리니까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픽으로 저희가 일지를 좀 정리해놨는데 보시면 이게 왜 자꾸 재판부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핵심 인물들은 이런 혐의를 받아 이미 처벌을 받았고요. 이종필 부사장은 무려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원종준 3년. 네, 다음 일지를 한번 보죠. 네, 9월 14일에 영장 청구 기각하죠. 일주일도 안 돼서 10월 7일에 재청구 다시 기각. 통신영장을 청구합니다. 이건 대포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 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래요. 아, 그때 이미요? 예, 그래서 그 도주 계획을 짜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 대포폰 2개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번호가 뭔지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검찰이. 네, 그렇죠.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도 또 통신영장도 기각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검찰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의견서를 재판부한테 냈는데 네. 그것도 한 2주 정도 판단을 미루다가 마침 또 도주할 그 무렵에 사실은 도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그 무렵쯤에 보석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주한 이후에야 보석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영장 기각한 판사와 김 전 회장 변호인이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이 그 지금 영장 기각한 부장판사하고 고교 동문이고
같은 판사 시절에 같은 법원에서 근무를 했다.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하니까 이거 정관예우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사실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하여튼 검찰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김봉현 전 회장 이 사람이 전에 붙잡힐 때요 갖고 있던 현금이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지금도 어딘가 다른 저수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도피 자금이 충분하면 이거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공범도 도피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도피 자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령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어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아마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임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김봉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김봉현 회장이 잠적을 합니다. 강북의 빌라에서 한 5개월 만에 잡았어요. 잡았을 때 그때 현금이 5억 3천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종필 전 그 라임 부회장도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도피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 보관소에 여행 가방 3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 안에 5만 원권으로 55억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뭔가 빼돌린 돈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뭐 성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회수 조치한 거 말고 그 외에 숨겨둔 돈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도피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밀항설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제 그 진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구속되기 전에도 밀항에 대한 뭐 의논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했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포폰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밀항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서해안 지역의 주요 항구나 그리고 부산이나 이런 남해안 쪽에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무역선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밀항선을 타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경이나 이런 곳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뒤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데 참.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핵심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이 만약에 정말 저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도피 자금을 가지고 밀항에 성공한다. 해외 도피를 한다. 이러면 진실 규명은 어떻게 되고 이 손해 이건 어떻게 벌충합니까 이제? 근데 지금 그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지금 피해자가 700여 명이고 네. 그다음에 피해 금액이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펀드 판매사들이 있잖아요. 금융사가 지금 부실하게 그러니까 회수해야 될 채권이 있는데 그걸 회수하지 못한 것도 5,200억 가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앞서 제가 통장에는 190억 넘게 조금 그 정도밖에 남아 있지 네.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수된 금액이 한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피해 금액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돈을 뭐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사의 경우에는 뭐 다 금융사 직원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불안전 판매를 했으니까요. 근데 정관계 로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을 좀 잡아가지고 김봉현 회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김봉현 회장도 그 전에도 입을 안 열었고 지금 도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비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이쯤 돼야 입을 열 텐데 계속해서 저수지에 돈도 있고 도주 가능성도 항상 공범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열려 있으면 입을 안 열겠네요. 뒷배를 남겨둬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종필 전 부회장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못지않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붙잡히기 위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도피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튼 경찰이나 검찰에서 얼마나 빨리 붙잡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돈이 어떤 돈이겠습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피 같은 돈일 텐데 검찰, 경찰 성과를 내주기를 좀 바랍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